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찬당 세력들의 막장이 가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차기 정권인 이재명 정부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한 그들만의 정치적 알박기가 진행 중인 것인데 과연 니들 뜻대로 될까요? 지난 기재위에서 슈퍼초선 김영환 의원은 기재부 차관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합니다. 자, 25년 볼게요. 제가 또 무당 돼야 될 것 같아요, 무당. 근데 그 무당이 되게 잘 맞춰요. 올해 세수평가 얼마 예상하십니까? 상당 부분 하방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 위험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것까지 계산하기 전에 이미 40조 이상 펑크납니다. 이미 40조 이상 제가 장담해요. 40조 이상 펑크나는데 하방 리스크 여파에 따라서 그 이상 납니다. 그 이상 납니다. 예? 그거 나중에 차기 정부한테 헛소리 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짜온 예산 때문에 세수평가가 이렇게 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기재부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리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은 문 대통령 기소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창작 소설가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소권도 아마 증거가 있었으면 그 증거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났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사건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언론인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대체 증거가 뭐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왜 기소했냐 이런 질문에 검찰이 그랬다고 합니다. 추론이다. 평가다. 그게 검찰이 아니죠. 검찰은 각본을 쓰는 곳이 아닙니다. 증거에 의해서 범죄를 밝히고 기소하는 곳이죠. 증거는 없지만 의심은 되고 평가해보니 그런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소설을 쓰는 거죠. 이런 검찰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소설 쓰는 거는 소설가들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부 검사들 역시 침몰하는 심우정 검찰로에서 탈출각입니다. 곧 검찰은 해체될 것이고 공수처는 강화될 것입니다. 지난 홍장훈 전 차장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계엄과 내란 속에서 무풍지대인 기관이 하나 있다. 국정원이다.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조태용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재진술 무력화를 위해 국가 최고 보안시설인 국정원의 CCTV를 전격 공개하고 어느 특정 정당에 제공을 한다. 조 원장이 국회 위증 혐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인데 본인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60일 후 선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국정원이나 안기부의 정치 개입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게 아니다. 수십 명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국정원의 정보 재산을 한 줌에 몇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번에 국정원과 올바른 국정원의 후배들이 반드시 국정원의 정치 중립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자, 박선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저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국가정보법 제11조 정치관여금지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제4조 직무불이행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조태용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일부 부서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 일명 멍텅구리 PC라고 합니다.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은 제2차장 산하부서
북한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직접 임무를 지시하고 있다.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 3월부터 안보실이 비밀리에 유지해온 현안 대응팀이 결국은 국정원의 대북 파트의 특정 임무 공작 지시를 위한 파견관의 부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내부의 증거인멸 행위와 국가안보실로부터 제2차장 북한 관련 업무 부서의 직접 지시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 또한 내란 행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직시해서 국정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근절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2.3 불법계엄의 판사들이 체포명단에 올라도 서부지법이 폭도들에게 파괴되어도 마은혁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황에서도 윤석열 내란숙의 특혜 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 국민적 의심과 분노가 솟구친 것이 지금 국민이 보는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박은정 의원은 쥐기현 판사 탄핵을 꺼냈습니다. 내란숙의 탈옥, 재판 특혜, 쥐기현 판사 즉시 탄핵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쥐기현 판사를 징계하십시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쥐기현 판사의 황제특혜 계산법으로 윤석열이 탈옥한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 내란 수계를 풀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형사소송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쥐기현 판사를 징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법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선출되지도 견제받지도 않는 무소불위 권력의 사법 폭거에 국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희는 법과 원칙을 석방과 특혜로 뒷거래한 판사 쥐기현을 국민과 함께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내란 종식을 위한 길에 앞으로 시민사회와 끝까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의 전원합의체 의도 역시 논란입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판사 체포에 대해 일체 말이 없던 조희대 대법원의 움직임은 그대로 넘길 수 없다. 이들의 움직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공작이다. 이 나라 사법부는 이미 내란 적폐 세력의 정치적 도구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조희대 대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의 속도전을 당장 제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대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내란 세력들의 헌정질서 파괴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제거를 위한 미국의 내정 간섭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농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에 경고한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한에 대한 간파와 후속 조치, 그리고 가장 무서운 국민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곰수나 공작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응징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내란 잔당 척결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이재명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들을 하나하나 국민께 알리는 투트랙 전술이니 이재명의 웃음은 국민들께 행복과 희망이겠으나 내란 잔당 세력들에겐 공포와 절망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